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충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 120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부터 소아와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4분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충남에서 차량 추돌 사고와 화재 등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승선 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동료를 찾아가 협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서산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급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비교적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개천절 연휴 기간 충남에선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4일 동안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2일 44명, 개천절인 3일에는 42명, 다음 날엔 34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요. 4일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9,364명입니다.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달 하루 평균 72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는데요. 충남은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대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네, 이달부터 소아와 청소년, 임신부의 4분기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이달 5일부터, 12세에서 15세는 오는 18일부터, 임신부는 오는 8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차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사전 예약도 5일 시작되는데요. 고위험군에는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진 등이 포함됩니다. 충남에선 현재까지 도민 210만 명 중 79.7%가 1차 백신을 맞았으며 56.6%는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누적 13,000여 건으로 접종자 수 대비 0.5%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 반응은 사망 38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31건 등 모두 113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와 함께 충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충남도 의회와 충남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두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교통안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점검한 결과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한 곳은 경기도와 충남도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 아산시와 태안군이 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 20%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2017년과 대비해 최하위 개선율을 보인 곳은 충남에서는 홍성군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1.3명가량 많아 교통안전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충남 도내에서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 등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등 법을 어긴 선박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연휴 사건 사고 소식을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2일 낮 12시 20분쯤 당진 송화급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불량으로 차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약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2대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3일 낮 3시 30분쯤 태안 당암리의 96번 지방도에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무에 패러글라이딩 장비가 걸려있고 밑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6시쯤 패러글라이딩 강사 A씨와 강습을 받던 B씨가 보령 옥마산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B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보령 앞바다에서는 버블어긴 선박들이 적발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지난 1일 보령 오천항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승객에게 돈을 받고 낚시 영업을 한 레저보트 선장을 붙잡았습니다. 2일 오전 11시 대천항에서는 코로나19 사적 모임 수칙을 어기고 7명이 승선한 레저보트를 검거했습니다. 낮 1시에는 최대 승선 인원에서 1명을 초과해 19명이 승선해 운행하던 낚시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단 1명의 승선 인원을 초과했더라도 해상에서는 바람과 파도 등으로 쉽게 전복될 수 있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군 복무를 함께한 동료를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특수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군 동료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관련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 3명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농업 환경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상황에서 과학 영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과학 영농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충남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신창호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남농업기술원이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정책 지원 업무를 확대할 거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네, 과학 영농 주요 중점 기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즉 PLS에 대응한 생산 유통 등 안전성 확보를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토양 검정 및 환경 오염 예방,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 농촌 공익 직불제 관련 분석 지원 업무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친환경 GAP 인증 지원, 과수원 영양 진단, 꽃가루 은행,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진단실 운영 등 15개 시군 36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학영농 서비스 운영 지원을 통해서 지방농촌진흥기관 역량 강화 모델을 확립하고 신속한 기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확산하고자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학 영농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의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충남농업기술원과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농업환경자원, 농산물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농업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소득 향상에 효과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충남형 과학영농 기술 서비스가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신창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시가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유순례길 프로그램은 김대건 신부와 솔매성지, 신리성지 등 천주교 문화자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족과 외국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정원은 프로그램당 20명 내외이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당진 종교문화 치유여행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23회 서산국화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축제장은 조만간 무료로 개방하고 방역지침 준수 아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산국화축제는 충남도가 선정한 지역향토 문화축제로 다양한 국화작품을 선보였으며 해마다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한 내포 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효과가 반쪽짜리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수거를 포함한 운영비가 매년 2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산 홍성군은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떠넘겼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동안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에 따르면 도가 966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준공한 내포 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아파트 등에 설치한 투입구 530여 개, 집화장 2개, 관로 40.2km, 일일 수거 용량 70톤 규모로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감사원이 지난해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환경부 지침에 저촉된다며 시정을 요구해 현재는 일반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축주 부담으로 투입구를 설치, 수리하는 조건이다 보니 아파트와 상가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연간 운영비 17억 원에 더해 예산과 홍성군이 매년 7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문전 수거하는 등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2014년 설치한 투입 집화장 설비 내부 연안도 가까워져 정기 보수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군과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향후 공동관리기구가 만들어지면 이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극조생 신품종벼인 충남 26호와 27호를 개발했습니다. 충남 26호는 국내 첫 이기작 품종인 빠르미보다 이삭이 맺히는 시기가 3일 늦고 27호는 이틀가량 빠릅니다. 충남 26호와 27호는 4월 말에 모내게 하면 80여일 만인 8월 초에 수확할 수 있어 1년에 2번 재매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두 품종의 적응 시험을 거쳐 내년에 품종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청양에서 봄가을 2번 피는 춘추벚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 4월과 9월에서 11월 꽃을 피우는 이 벚나무는 우리나라 토종을 개량한 것으로 눈처럼 흰 꽃이 특징입니다. 청양군은 2019년 고운식물원 입구와 청양고추랜드 사이 도로변에 춘추 벚나무 179그루를 심었습니다. 군은 가을철에도 색다른 풍경을 뽐내는 춘추 벚나무가 지역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은 지역 홍보대사인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와 함께 예산 신활력 창작소에 더번 외식산업개발원의 문을 열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외식 창업 컨설팅, 창업 요리 전문 과정 등 37개의 과정이 마련됐으며 백종원 대표의 특강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겐 예산 상설 시장에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고 1년에 교육생 2,600명을 배출하는 등 12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충남형 공공배달앱인 소문난샵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소문남샵은 지난 2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보인 민관협력 배달 중개 앱으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인 1.7%로 낮췄습니다. 특히 모바일 홍성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 0.9%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도 최대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